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자소서를 난생 처음 쓴 거를 피드백 받기 위해서 올렸다가 오히려 되게 수많은 대기업 지원자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자소서를 꾸준히 봐왔고요. 17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죠. 2013년에 직업상담사로 입직을 해서 한 4년 정도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 들려드릴 거지만 대학에서 근무할 당시에 봉사공단 전문가로 이름이 나서 건보랑 한전 양대 산맥으로 진짜 많이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이 학사 전공이었어요. 학사 전공이었고 굉장히 그 본질, 통찰력 그런 부분들이 제 강점인데 자기소개서 항목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또다시 온라인에서도 건보 쪽에 특화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만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올리다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건보가 자소서 까다롭기로 되게 유명하고 제가 예전부터 쭉 봐왔을 때부터 상당히 되게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 일본 항목은 별로 안 까다롭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의외로 쉽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 항목에 되게 심각한 함정을 파놨어요. 네, 함정을 되게 심하게 파놨고요. 그리고 또 미리 꼭 말씀드리자면 워크넷에 직업 선호도 L형 검사를 꼭 하시라고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본인의 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외향적인지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편인지 아니면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를 하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직업선호도 L형에서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협동이라고 하면 되게 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리더십적으로 접근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이게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리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포터 역할을 일단은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팀원으로서의 팔로워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팔로워가 아닌데 팔로워십이 없는데 팔로워를 어필한다. 혹은 내가 리더십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리더십을 어필한다. 그러면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나한테 이 인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그거를 토대로 1번을 쓰셔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업선호도 L형 검사를 꼭 해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보면은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개인적인 불편함을 열심히 토로해요. 내가 이런 불편함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그렇게 돼요. 왜? 여기에 써 있으니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생색을 냅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하는 말이, 근데 사실 뭐 별거 아닌, 뭐 그냥 좀 제가 뭐 조금만 시간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는데 뭐 이것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소개서에는 엄청나게 생색을 내놓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불편한 감수라고 써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1번은 함정을 되게 많이 파놨어요.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그냥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부분에 얽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꺼이 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 개인 불편함에 대해서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 근데 오히려 본인들의 평소에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훨씬 더 잘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요. 이거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협동이라는 단어예요. 협업이 아닙니다. 협동입니다. 협업과 협동은 어떻게 다르냐? 협업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됩니다. 다른 일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협업을 하는 거인 거거든요. 근데 협동은 같아야 됩니다. 뭐가 같아야 되냐?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특히 그 협업보다 협동이 목표가 훨씬 더 단기적이고 더 이제 좀 더 바로 앞에 있는 목표라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협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의 목표에 나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협동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서 잘한다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함께 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적인 요소를 보여주셔야 되지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인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함정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함정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소개서 항목만 그대로 보고 쓰시는 거예요. 직업선호도 L형 검사 꼭 하셔서 본인이 어떤 성향의 팀워크를 갖고 있는지, 리더십인지 팔로워인지 뭐 여러 가지, 팔로워십도 다양하게 있고요. 리더십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팀워크를 어떤 식으로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나는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는 역할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계적인 부분들을 잘하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팀에서의 포지셔닝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인성검사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쓰셔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에 절대 생색내지 말아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꺼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평소에 쓰는 말을 쓰세요. 네. 본인이 평소에 쓰는 말들이 훨씬 더 진솔하고 더 본인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봐왔을 때 진짜 희생 잘하고 헌신적이고 엄청나게 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희생과 헌신과 배려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협동이다. 협동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거가 서로 다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끝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직업선호도 L형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성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끝 마무리를 잘 못한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쓰셔야 합니다. 훨씬 더 본인이 제대로 책임을 졌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가장 내 인성적인 부분의 강점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소재를 도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걸 쓸 수 있는 경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경험 정리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경험 도출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험을 엄선하셔야 돼요. 정말 엄격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100명한테 저의 경험 정리 프레임워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하시고 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 학생들이 써주세요가 아니라 써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딱 제 상담 스타일을 정말 정확하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 댓글이 있는데, 저와의 상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저한테 받았던 그 경험 정리 워크시트를 정리를 하면서 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결국에는 4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라는 댓글을 남겨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100명들에게만 제가 요 프레임워크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해보고 싶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좀 사족이 많이 길었어요. 왜? 나도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다. 들은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챗 GPT의 앱에 검색하시면 현문현답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 현문현답 챗 GPT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혹은 쓰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맞바지쯤엔 저를 소환합니다. 네. 지식인 엑스퍼트 링크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엑스퍼트 지식인 링크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